여러분, 우리의 전통 기술이 외국의 손에 넘어가 이름조차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온돌 기술이 유럽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술이 외국의 기업의 손에 넘어가 그들의 발명품처럼 둔갑할 위기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온돌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속 스위스의 한 마을. 겨울이면 사람들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지만 난방비와 건조한 공기 문제로 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한국식 온돌을 도입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난방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스위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발명이다.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난방을 원한다. 그런데 한국 온돌에 감탄하던 사람들 뒤에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온돌을 어떻게든 자기네 기술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온돌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다른 나라에 왜곡되고 심지어 빼앗길 위기를 겪은 사례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대북공정입니다. 중국은 동북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며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적지, 유물, 심지어 삼국 사기까지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에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후손들은 이 위대한 역사를 한국의 것이 아닌 중국의 일부로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홍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닌 한국의 주권과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한복, 김치, 판소리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도 마치 자신들의 문화인 양 우기며 홍보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음식이라 주장하며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했던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외국에 의해 왜곡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문화 보호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런 역사와 문화를 강탈하는 사례를 많이 겪은 지금, 스위스에서 한국 온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게 불편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온돌마저도 유럽의 발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한국의 온돌이 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고안한 삶과 철학이 담긴 독창적인 시스템입니다. 온돌의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효율성입니다. 온돌은 바닥 밑에 열을 전달해 집 전체를 골고루 데웁니다. 뜨거운 공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나 벽난로처럼 특정 구역만 데우는 방식과 달리 집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난방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온돌은 열 손실이 적고 지속적으로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 난방비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스위스의 사례에서도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세계가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로 고심하는 지금, 온돌은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들 또한 온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와 같은 글로벌 언론은 온돌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난방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적으로 개량된 온돌 시스템은
태양광이나 지열 에너지와 결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돌은 전통 기술에서 시작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시스템으로 발전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과거 한복과 김치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돌을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특허를 등록하고 관련 기술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해외 전시회와 세미나를 통해 온돌에 대해 소개하며 이것이 한국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국 기업들이 온돌 기술을 베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스위스 사례에서도 온돌을 설치한 한국 업체가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외국에서 온돌이 쉽게 도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온돌은 단순히 한국의 고유 과거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한 자부심입니다. 이런 기술이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한국의 이름으로 남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온돌은 집을 데우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온돌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그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복이 일본의 기모노에 눌리고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에 가려지는 아픔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독도마저 빼앗으려는 시도에 분노하며 싸워온 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온돌까지 빼앗긴다면 그때도 우리는 분노만 하고 있을 건가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것을 대신 지켜주진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온돌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온돌을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기술이라며 극찬하고 기술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이 시작된 곳은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전통이 한국의 이름으로 남도록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온돌은 우리의 정신이고 문화이고 미래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건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당당히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부심의 유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돌을 널리 알리는 것에 함께 힘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뜨겁게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더욱 단단히 지켜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